반갑습니다. 고서방TV의 고서방입니다. 여러분 매일 뉴스 시간 날씨 들을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쾌청하겠습니다. 혹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흐린 가운데 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고기압, 저기압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가물가물합니다. 그래도 고기압은 쾌청, 저기압은 흐림, 뭐 요 정도는 감이 옵니다. 경제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이처럼 거의 매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금리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혹은 저금리의 영향으로 주식 시장에는 훈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는 더 어렵죠. 환율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주식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쉽게 이해가 잘 가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제 경제 관련 뉴스도 점점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이해도 하고 적용도 시켜보고 그렇게 해야 주식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부족하지만 서로 공감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금리 이러면 좀 많이 어렵죠. 네, 이자율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생각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자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1년 동안 돈을 빌리면 그 대가로 내는 돈, 혹은 내가 1년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돈. 즉, 돈의 값어치가 1년 동안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 한 개 가격이 얼마인가요? 물어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사장님, 제가 내년 이맘때쯤 여기에 올 건데 지금 이 사과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얼마일까요? 근데 사과의 미래 가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할까요? 아니면 많이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할까요? 네, 많이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좀 다릅니다. 사과의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이 그 사과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 한 개가 5,000원, 6,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말이 금리 혹은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사과는 현재 가치만을 생각하는 거고요. 현재 가치만을 생각하는 거고요. 돈은 이미 현재 가치이므로 미래 가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 가치. 1년 후의 가치. 그것이 바로 금리인 것입니다. 사과의 가치는 현재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돈의 가치, 돈의 가격은 미래의 가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10,000원을 빌린다면 1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1,300원 혹은 1,500원을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라 그러죠. 3% 혹은 5%. 1년 후에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여러분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혹은 큰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내년에 10,000원을 드릴 테니 지금 9,500원 혹은 9,700원만 미리 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오늘 돈이 필요한데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내년 값어치에 맞게 좀 더 넣어서 드릴게요 라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채권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라 하는 것이고요.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예요. 국가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상대로 주식 발행하듯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근데 회사에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정해진 이자와 함께 고정액을 드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9,500원만 주세요. 1년 후에는 10,000원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할인된 가격에 채권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10,000원짜리를 9,500원에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아니라 할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돈의 값어치가 자꾸
변하더라라는 말입니다. 돈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죠. 그 돈의 가격을 금리 혹은 이자율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할인율 역시도 금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해가 가시죠? 금리를 예상해서 금리를 채권에 반영해서 적당하게 할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채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 대출을 받으려고 A라는 은행에 방문을 합니다. 이자 5% 주세요 합니다.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B라는 은행을 갔더니 3% 달라 그럽니다. 당연하게도 B은행에서 대출을 받겠죠. 근데 5%보다는 3%가 당연히 유리하니까요. 맞죠? 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이자 찾아가잖아요. 같은 신용이라면. A은행에서는 자꾸 손님이 줄어드니 이자율을 살짝 낮춥니다. 맞죠? 자, B은행에서는 자꾸 손님이 많아지니 이제 이자율을 살짝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4% 정도에서 균형을 맞추어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시장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금리죠. 금리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에서 거의 모든 것들의 가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과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 역시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주식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단위 자체가 미래에는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가 1kg인데 똑같은 사과가 내일은 1kg 500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킬로그램은 단위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돈의 값어치, 가치는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똑같은 기준점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자,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인데 10,000원이라면 짜장면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도 1,500원 혹은 11,000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짜장면인데. 자, 이렇게 돈의 가치, 이자율, 금리, 이것의 변동폭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금리도 그에 맞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물가 역시도 비슷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자, 기업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월급도 잘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소비도 잘 이루어지고 시중에 돈도 적당히 풍부하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맞죠? 돈 많으니 물가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만큼은 올라가겠죠. 경기가 좋으니 그만큼 더 벌게 되고 월급도 좀 오를 것이고 주식시장 역시도 어떻습니까?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돈 많아지면 주식 투자하려는 사람 당연히 많아지겠죠. 먹고 쓰고 남는 돈이 있다면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투자라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너무 과열이 되면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돈 귀한 줄 모르게 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물가는 하늘 높은 줄 오르게 되고,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인플레가 심하게 온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좀 경기를 잠잠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개입을 하기 시작하더라. 지금 여러분은 고서방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고서방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100%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그냥 놔두지를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개입을 일정 정도 하더라. 자, 이를 시장 개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시장 개입이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아무튼 시장 개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놔두면 그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율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강제로 조절을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금리가 있고요. 또 다른 정책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책 자금 많이 들어보셨죠? 농민들에게 특별 이유를 적용시켜주는 경우 아주 많고요. 자, 기업인들에게 정책적으로 특별 이유를 적용시켜주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시장의 균형과는 거리가 먼 이유입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사채일지라도 몇 프로 이상은 받아서는 불법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야, 이것 역시도 그 사람들 돈 때문에 다 쓰러질까 봐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도와주는 한 가지 방법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기준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은행을 통해서 금리를 조절하는데 일반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따라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역시도 정부에서 금리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이지요. 자, 이렇게 금리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제에 너무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급격한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돈을 흡수해 버리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더 이상 돈이 풀리지 않도록 조절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방법이 이자율을 높이는 거예요. 자, 대출을 어렵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자율을 높여버리니 어떻습니까? 시중에 돈들이 자연스럽게 은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은행 이자율이 높으니 자연스럽게 주식보다는 어떻습니까? 안전한 은행으로 돈이 더 모이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침체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정적으로 은행에서 많은 이자를 주는데 불안정한 주식으로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주식시장이 침체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여러분, 당연하게도 주식시장에 돈이 마르게 되면 개별 종목들도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세가 줄어든다는 말이잖아요. 자, 반대로 경기가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다면,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자율을 낮추게 됩니다. 자,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고요.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기가 좀 활성화되겠구나 기대할 수 있겠죠. 당연하게 은행보다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확률이 높게 되고요. 대출을 받아서 주식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긍정적이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옆나라 일본 잃어버린 20년 혹은 30년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금리를 계속 낮추다 보니 어느새 제로 금리가 되었다.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시절이 아주 길게 오랫동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시중의 돈들이 어떻습니까? 최대한 많아지게 하려고 양적으로 조절을 해가면서 경기를 살려보려고 노력하던 시절이 있다. 양적 완화라 그러죠. 그래도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기업들 재투자가 안 이루어지니 답답할 지경입니다. 생각만큼 경기가 좋아지질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를 낮춘다고 모든 게 바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생기게 됩니다. 참 복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낮췄더니 그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금리 높은 다른 나라에 가서 투자를 하고 있더라. 일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본 안에서 돈 좀 많이 풀리고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했더니
제로 금리의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로 이동들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의 현실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 좋아지라고 이자를 낮추면 맨 먼저 무슨 생각하나 여러분들? 네, 바로 이번 기회에 내 집 장만, 아파트 투기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 정말 많죠. 아파트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가격 상승해버릴까봐 금리 낮추기가 쉽지가 않다. 자, 대한민국의 경우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 좋아지라고 이자율을 조금 낮췄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까? 네, 바로 이번 기회에 내 집 장만, 아파트 투기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 상승해 버리잖아요. 금리 낮추기가 쉽지가 않더라. 자, 이렇게 금리는 아주 복잡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리는 시장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금리 때문에 나라 망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금리의 변동성 때문에 주식 투자에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라 하는 것이 고서방의 생각입니다. 금리가 주식 시장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즉 이자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말은 주식 시장에 훈풍이 예상됩니다라는 말이에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너무 과열되었다라는 말은 더 과열되기 전에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주식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으면 좀 식힌다라는 말이에요. 주식 너무 많이 올랐으면 이제 내려갈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주식 많이 올랐으면 조심하십시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너무 침체되어 있다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매수 타이밍일 확률이 아주 높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격언 중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정보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식 역시도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맞죠?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가. 경기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금리는요, 시장 금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정책 금리가 있잖아요. 시장에 개입을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가세요. 기준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주식시장에는 훈풍입니다. 자, 반대로 기준금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라는 기대감은 주식시장에는 비관적인 뉴스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개별 주식의 변동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금리에 이어서 환율까지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2탄으로 환율 더 재미있게 더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하지만 마무리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게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